뭐 제목 해석부터 해 가볼게요. 이제 어떻게 여기 등비 수열 단원을 공부를 하냐면 앞서 배웠던 등차 수열 있지. 등차 수열의 개념과 흐름이 비슷하다. 똑같진 않을 거니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해 보자고요. 그러면 진짜 비슷하게 전개가 돼. 한번 볼게. 등비 수열의 뜻에서 자 이름 하나 동그라미 칩시다. 등은 등차 수열할 때 그 등이랑 똑같아. 이거 같다 등이거든. 그럼 여기서 뭐가 같대? 비가 같대. 비는 비율이 같다. 비율이라는 게 뭡니까? 분수로 나타낸다면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7이야. 여기 이제 비율을 나타낸 거잖아. 누구 비율이야? 7이랑 10의 비율. 맞지? 나눗셈으로 나타내면 7 나누기 10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두 숫자의 비율이 같은 수열이래. 그러면 다시 등차 수열을 상기시켜 보면 등차 수열은 뭐였어요? 차이가 같은 거였지.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하면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항의 번호가 올라갔던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비율이 일정하대. 그 말은 뭘까? 첫째 항과 둘째 항의 비율, 둘째 항과 셋째 항의 비율, 즉 연속된 두 항의 비율이 어떻다? 같다. 그런 수열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등차 수열에서는 계속 더했으면 여기서는 뭘 하겠니? 계속 뭔가를 곱하겠지, 그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등차는 일정한 공차를 더하는 거, 등비는 일정한 값을 곱하는 거,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자고. 알겠지? 읽어볼게요. 밑줄을 쳐야 됩니다. 첫째 항부터 짜자잔. 요거 쌤이 등차 수열할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간과할 수 있는데 등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그냥 얘기를 하려면 첫째 항부터 성립돼야 돼. 그래서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다고요. 짜잔.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 쌤이 등차 수열 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미 한번 배우고 왔으니까 아래쪽에 이 얘기를 바로 해볼게요. 적어봐. 여기 AN이라는 수열이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열을 나열 한번 해볼게요. 등차 수열 나열하듯이 첫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럼 얘도 이 수열을 대표하는 n번째 항이 있을 거잖아. 그걸 우리가 무슨 항이라고 불렀지? n번째 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전체 수열을 대표하는 항이라고 해서 일반항이라고도 했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럼 일반항을 뭐라고 표현하죠? A, N, n번째 항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웃한 항들의 뭘 한대요? 일정한 수를 곱한대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뭔가를 곱한대. 뭔가를 곱한대. 그런데 우리가 등차 수열 생각해봐. 등차 수열은 항이 넘어갈 때 일정한 수를 더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했죠? D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D가 어디서 따온 거지? 공차. 공차가 영어로 뭐였지? 기억 안 나죠? common difference. 좋아. 박수. 이런 복습이 돼야 돼. common difference. 차이, 차, D. 맞죠? 그러면 여기도 일정한 숫자를 곱한다야. 그러면 일단 common은 쓸 거야. 곱한다. 아까 제목에서 비율. 영어로 뭐게요? 라디오? ratio라고 읽는데 비율, B를 R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앞으로는 뭐 이렇게 안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공비라고 부르고 이거를 R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요것도 일정한 값이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넘어갈 때도 같은 R을 곱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하기 R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n번째 바로 앞에 있는 항은 a n-1번째 항이 될 거고 여기서도 곱하기 일정한 값 공비라고 부르는 r을 곱할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비율을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공차를 볼 때
항의 번호가 큰 데서 작은 걸 빼봤지.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항의 번호가 큰 데서 작은 걸 이제 비율로 나눠보는 겁니다. 알겠죠?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항 나누기 첫 번째 항은 얼마? 빨리 얘기해. 아니 뭔 소리야. A1에다가 R을 곱했더니 A2잖아. 나누면 R이지. 양변에 A1 곱하면 똑같잖아. 맞아? 또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나누면 얼마? R이겠지 뭐. 이게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맞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n번째 항을 그 앞에 있는 an-1로 나눠도 뭐겠니? R이겠죠. 그러면 an 플러스 1번째 항을 그 앞에 있는 an번째 항으로 나눠도 뭐겠니? R이겠죠. 이게 다 뭐다? R. 일정한 값이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뭐라고 한다? 연속된 항에서 뒤에 항을 앞에 항으로 나눴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온 요 값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Common ratio. 뭐 공, 비. 공차는 등차 수열이지 않니? 졸려? 막 아무 소리나 막 하는 거야? 뭐라도 해. 안 자고 있으면 되지 뭐. 공비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비 수열 아니고 등차 수열이에요. 아니 등비 수열이에요. 알겠지? 자 돌아갈게요. 그러면 마지막 줄에 적은 거를 잠깐 모양을 변형해 보면 양변에 분모에 있는 an이라는 값을 곱했을 때 어떻게 돼요?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번째 항에다가 뭘 곱했다? r을 곱했다. 그러니까 앞에 항에서 일정한 수를 곱해서 뒤에 항이 된다면 이거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괜찮나요? 오케이? 사실은 그게 왼쪽에 있는 요 내용이야. 2번 봐봐요. 공비가 R, R은 일정한 상수 값이겠죠. 그게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서 n번째 항에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아까 보여줬잖아, 그지? 그래서 요 관계네. 어머나. AN과 AN 플러스 1은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요. 앞에 항과 그 바로 다음 항 관계에 뭘 했어요? 특정한 상수를 곱했어요. 이게 무슨 수열을 표현한다고? 등비 수열을 표현한다고. 맞니?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한 거야? 같은 표현이잖아.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는 거꾸로 했지만 양변을 an이라는 항의 값으로 나눴더니 뒤에 항에서 바로 앞에 항을 나눈 즉 비율을 구해봤더니 일정한 값이더라.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아래쪽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공비는 common ratio R이라고 표현하고요. R은 어디서 따왔어요? ratio에서 여기서 따왔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 책에서는 첫째 항이 0이 아니고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만 다른데요. 근데 사실 공비가 0인 거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봐. 등차 수열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시영아 등차 수열 얘기 먼저 할게. 공차가 0이면 항의 값이 바뀔까요? 안 바뀌겠지, 그지? 그러면 항의 값이 일정한 수열은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차가 0인 건 잘 안 다루긴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첫째 항이 0이 아니고 공비가 0이 아닌데 일단 공비가 0이 아닌 것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공비가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첫째 항이 예를 들어 뭐 1이야. 공비가 0이면 두 번째 항부터는 얼마가 돼요? 곱하기 0을 할 거니까 0. 그 다음도 0. 그 다음도 0. 어때? 첫째 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이 모두 0이 돼버리지. 사실 이거 별로 재미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는 배제하고 다른 이제 0이 아닌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만 다루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공비가 0인 것도 볼 수는 있어야 돼. 두 번째, 공비 R이 1인 걸 생각해봐. 공비 R이 1인 거 어떻게 될까요? R이 1이야. 그러면 첫째 항이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항도 2, 세 번째 항도 2. 뭐야? 모든 항이 동일항. 그럼 걔는 아까처럼 공차가 0인 등차 수열로 볼 수도 있고 공비가 1인 등비수열로 볼 수도 있다. 이거 이해돼요? 근데 별로 재미없잖아. 항이 일정한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0이 아닌 거는 왜 그럴까? 여기. 요거는 왜 제외할까? 첫째 항이 0이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공비가 지 멋대로 생겨도 곱하면 0에다가 곱할 거잖아. 그럼 첫째 항이 0이면 두 번째 항은 뭘 곱해도 0. 세 번째 항도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첫째 항이 0으로 시작해버리면 모든 항이 0. 재미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룰은 아니야. 첫째 항이 0일 수도 있고요. 공비가 0이거나 1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아래쪽 보기 보면 자, 수열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안 써도 이제 알겠죠? 1, 2, 4, 8, 16 어때요? 20 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비가 2인 무슨 수열? 등비수열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 아이고 벌써 보이네. 우리가 등차 수열이 뭔지를 알고 나서 뭘 했어요? n번째 항을 n의 관계식으로 나타냈었지. 그거를 아까 일반항이라고 했단 말이야. 일반항의 n에 대한 표현. 자, 수영아, 등차 수열 어떻게 표현됐었죠? an. A 그 첫째 항 더하기 아하. n-1 공차. 그렇죠.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공차 d라고 했고요. 쌤이 조금 더 이거 다듬어서 n에 대한 몇 차? 1차. 1차의 계수가 뭐? d. 공차 d. 그래서 dn 플러스 알파 꼴로 꼭 기억하자라고 했었죠. 요거처럼 n번째 항을 n에 대한 식으로 등비수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습은 좀 하셔야 되니까 여기 공간에다가 적어 봅시다, 지금부터.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항은 A라고 가정할 거고요. 공비, 이건 이제 등비수열을 다룰 거니까 공비를 R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조금 전에 봤듯이 첫 번째 항에다가 뭘? 공비를 곱한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는데? A 곱하기 R 이렇게 되겠네요. 세 번째 항은 뭐야?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 R 한 번 더 곱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항은 위에서 긁어오면 A 곱하기 R이니까 R이 두 번 곱해진 거네요. 그럼 벌써 보이지? 자, 그러면 일반 항은 n번째 항이니까 AN은 민혁이가 얘기해 볼까? an-1 그렇지. A 곱하기 R의 몇 제곱? n-1 그렇죠. n-1제곱. 괜찮나요? 아, 그래서 등비수열은 어떤 특정한 공비가 거듭 제곱되는 구조구나. 등차 수열은 어떤 일정한 공차가 거듭 더해지는 구조구나. 요거 비교하면서 할 수 있겠죠? 이게 괜찮니? 자,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넘어가는데 공비 몇 번 곱해요? 한 번 곱하죠.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넘어갈 때 공비 몇 번 곱해요? 두 번 곱하죠. 이거 무슨 관계야, 결국은? 항의 차이가, 항의 번호 차이가 곧 공비가 몇 번 곱해지는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네.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A 10번째 항이 있어. 두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까지 항의 번호가 몇 개 차이가 나요? 8개 차이가 나지. 그러면 공비는 몇 번 곱하면 된다? 7번. 항의 개수 차이만큼 조금 전에 뭐 했어? 그대로 개수 곱했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 할 때랑 비슷하다는 얘기야. 봐봐. 등차 수열에서 항의 번호가 7개 차이 나면 7D라고 표현했었지. 그럼 여기는 등비수열이니까 이 두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은 8개 차이가 나요. 그런데 8개를 더할 거야, 곱할 거야? 곱하니까 뭐야? 아래 8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두 가지를 챙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 이게 뭐야? 첫째 항 곱하기 이게 뭐야? B의 몇 제곱? n-1제곱.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그게 뭐다? 등비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이야. 오케이?
연습해보자. 시영아. A에는 A 아니야. 첫째 항 곱하기 R 마이너스 R 아니야. 공비 에 n-1제곱 한 번 더.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1제곱 한 번 더. 첫째 항 아닌데. 여긴데. A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민혁. A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1 한 번 더. A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 n-1 그렇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네모 박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기 봅시다.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마이너스 2다. 그럼 말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AN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공식 외운 거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됐니? 어려운 거 없지? 여기 풀이니까 이거 뭐 적을 거 있니? 넘어갈게요. 아래쪽. 짜잔! 등비중항.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등차 수열에서는 뭐? 등차 중항이었어요. 등차 중항이 뭐였냐면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값을 등차 중항이라고 불렀거든? 그때 관계식이 뭐였어, 민혁? 그 B는 B는 A 플러스 C에 나누기 2지. 평균이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운데 거 몇 배? 2배가 양쪽 더한 거. 그렇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응용이 좋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등비 중항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미 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한 번만 더 씁시다. 잘 봐봐. A랑 B랑 C랑 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그럼 조금 전에 우리 항의 번호, 뒤에 번호에서 앞에 번호 나누는 거 했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보면은 B를 A로 나누면 이게 공비지. 근데 이거는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누구랑 같아야 돼요? C를 B로 나눈 거랑 같아야 돼요. 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요? 분수가 같다. 크로스 곱해서 서로 같다라고 정리를 하죠. 왜냐하면 요거 양변에 A, B를 곱해서 분모 약분되는 구조로 만들면 결국은 뭐야? 크로스 곱해서 같다가 구조가 되거든. 그럼 결론이 뭐예요? B 두 번 곱한 거니까 제곱은 뭐다? A 곱하기 C. 어머, 생각해보면 등차 수열은 결국은 덧셈 구조였잖아. 근데 등비 수열은 무슨 구조야? 곱셈 구조죠. 그러니까 연산이 다 곱셈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등차 수열은 가운데 거 2배가 결국은 가운데 거 2번 더한 거거든. 등비 수열은 가운데 거 2번 뭐 한 거? 곱한 걸로 보면 되겠네.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는 양쪽을 더한 거라면 등비 수열에서는 양쪽을 뭐 한 거? 곱한 거네. 이 구조 괜찮아요? 비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세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녀석을 등비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등비 중항은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낫겠지. 이거를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곱하기 C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가운데 거 제곱은 양쪽 곱한 걸로 꼭 기억해 주세요. 등차 수열이랑 비슷하게 되겠니?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n번째,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이게 뭐야? 연속하는 세 항이죠. 연속하는 세 항인데 뭐라고 했어? 앞에서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가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했던 것처럼 뭐야? 여기서 등비중항은 누구야? 시영? 그렇지. 가운데 있는 항이지. 그러면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 거 제곱이 양쪽 곱한 것. 이런 관계식으로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나중에는 만약에 수열의 관계식이 이렇게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그럼 여기서 항의 번호가 먼저 보여야 되거든? 그러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1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지.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항의 제곱이 양쪽 항의 곱과 같다. 이거 뭘 표현한 거야? 등비중항 관계식을 나타낸 거야. 그러면 an 수열은 무슨 수열이라고 해야 돼?
등비 수열이라고 바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 응용될 때를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 오른쪽 공간 밑에다가 두 가지만 적어 둘게요. 첫 번째는 등비 수열을 줄일게요. 등비를 이루는 세 수가 있어요라는 유형의 문제가 등장하면 우리가 미지수 세팅하는 거 기억나나요? 그 등차 수열 세 수가 등차다, 네 수가 등차다 했던 거. 그래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A를 첫 번째 있는 항으로 잡으면 세 숫자는 등비를 이루어야 되니까 공비를 R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AR 그 다음 뭐가 되겠니? AR 제곱 이렇게 되겠죠. No 플러스 곱해야 되니까. 민혁이 이해돼? 그러면 얘는 공비를 얼마로 본 거예요? 그렇지. 공비를 R로 보고 이렇게 세 숫자를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를 조금만 더 써봐. 등차 수열에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머리를 써보는 거야. 민혁아. 좀 R이 많은 것 같지 않니? 그지? 그럼 등차 수열 생각해보면 우리가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하는 거 말고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 항을 A로 두고 플러스 D, 마이너스 D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 그럼 얘도 가운데 항을 뭐? A로 두고 공비를 한번 곱하면 AR 그럼 그 앞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 시영? 지금 세 숫자인데 가운데를 A로 뒀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AR로 표현되겠죠. 공비를 R이라고 세팅을 한다 그러면 그럼 맨 앞에 있는 항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AR-1제곱이니까 R로 나눈 거 같은 표현이야. 그지? 그래서 거꾸로 가면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공비는 얼마로 잡은 거야? R로 잡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얘네들을 곱한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세 숫자 세팅하고 더했을 때 공차가 사라졌지. 얘도 봐봐. 곱하면 어떻게 돼요? R분의 1과 맨 뒤에 있는 R이 약분되고 A만 세 번 곱해지는 구조가 돼.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A라고 세팅되어 있는 이 숫자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숫자가 등비다. 요거 두 가지 버전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게 좋아요 이건 아니에요. 문제 이제 유형에 맞게 여러분들이 세팅하면 돼요. 자, 그 옆에 뭘 쓸까요? 등비를 이루는 몇 개수? 그렇지. 이루는 네 개의 수. 네 수라고 그냥 줄여서 쓸게요. 등비를 이루는 네 수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정직하게는 아까처럼 맨 처음에 있는 걸 A라고 하면 그 다음 AR, 그 다음 AR 제곱, 그 다음은 AR 세제곱 세팅하면 되죠. 3차 정도까지는 우리가 1학년 때 이미 다항식 계산을 하고 왔기 때문에 무리가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담이 좀 있잖아. 그지? 그래서 머리를 좀 써. 조금 전에 가운데쯤을 A라고 잡고 앞뒤로 공비를 곱하고 나누고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정도를 A라고 잡았어. 그러면 그 다음은 공비를 R이라고 세팅하면 AR, 그 다음은 AR 제곱, 그 앞은 R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까지 괜찮나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세 숫자가 등비를 이룰 때 곱해봤더니 공비가 날아가는 구조였단 말이야. 얘 네 개를 곱해보면 공비가 날아가나요? 안 날아가죠? 그죠? R 하나 지우고 R 제곱이 남는단 말이야. 물론 이렇게 세팅한다고 틀리는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무슨 효과를 보고 싶어? 문자 하나 사라지는 효과를 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괜찮은데 얘네 둘은요. 공비를 조그맣게 쓸게요. 공비를 R로 세팅을 한 녀석이긴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는 계산상의 이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곱했을 때 공비가 날아가는 구조로 세팅하고 싶거든? 그러면 등차 세팅했을 때 생각해봐. A라고 두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A-D, A 플러스 D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R분의 A라고 항을 하나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공비를요. R이라고 보지 않고 R 제곱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R 제곱을 곱하면 AR이 될 거고 마지막은 R 제곱을 곱하면 R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그 앞은 r 제곱으로 나눠야겠네. 이거 이해되니? 그럼 여기는 r 세제곱분의 a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건 여기선 공비를 얼마로 봤다? r 제곱으로 봤다. 그래서 여기는 공비를 r 제곱으로 보고 4개 숫자를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뭐가 좋아? 얘네들을 곱해 봤더니 r 세제곱분의 1과 r 세제곱 약분, r분의 1과 r이 약분되니까 a 4제곱만 덩그러니 남는다. 그래서 뚝딱뚝딱뚝딱 해서 a도 찾고요. 공비처럼 보이는 r을 찾았는데 공비가 r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세팅하면? 공비가 r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미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r은 무조건 공비야 라는 요 고정관념은 버리세요. 내가 어떤 값으로 세팅했는지가 중요해. 알겠죠? 그냥 r 찾았다고 만세 이게 아니라 이런 유형에서 나는 공비를 r 제곱으로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r 제곱을 찾아야 그게 비로소 공비라고 할 수 있어. 네 숫자 세팅할 때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 보기와 3번 사이에 공간이 좀 있나요? 공간이 좀 있나요? 쌤이 좀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물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등비 중항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요거는 적어 놓고 나중에 복습도 한번 해보세요. 등차 수열을 다시 등장시키겠습니다. 쌤이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세 번째 항이 4. 이거 적어놔. 다섯 번째 항이 6. 자, 이렇게 됐어요. 오른쪽에는 등비를 쓸 거니까 공간을 좀 남겨두시고, 자,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등장했습니다. 요거 가운데 누가 껴있어? 그렇죠. 그거 어떻게 구해요? 3과 5를 평균 내면 되죠. 3 더하기 5의 절반 하면 4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이쁘게 등차 중항에 따라 네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더한 것의 절반.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쵸? 얼마야? 11한다. 10을 반띵하면 5 이렇게 되겠죠.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차 중항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또 해볼까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이 똑같이 4라고 세팅하고요. 이번에는 힌트가 일곱 번째 항이 10이라고 줬어요. 물론 일반 항을 구해서 해도 되지만 등차 수열일 때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가운데 누구야? 그렇지. 다시 한번. 이것도 등차 중항 개념이죠.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거든. 이게 등차 중항이야. 요거 이해되지? 그러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해요? 더해서 나누기 2니까 얼마? 7.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선생님이 질문. 세 번째 항은 4라고 줬고요. 여덟 번째 항은 12라고 줬어요. 이게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여기서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을 밀어 넣을 수 있어, 없어? 왜 그래? 여기가 세 번째 항,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가 여덟 번째 항이면 더하면 11이고 반띵하면 얼마입니까? 5.5, 그죠? 그러니까 5.5번째 항이라는 건 없어. 걔가 자연수거든. 그치? 하지만 없는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얘도 3 더하기 8을 2로 나누면 A의 5.5가 되고요. 그게 4 더하기 12의 절반 얼마? 8이다. 이렇게 가도 괜찮아. 왜 그럴까요? 0.5가 물론 이제 0.5에 해당되는 값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의 번호가 0.5씩 올라가면 왜 일정하게 올라갈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등차 수열이 일정한 값을 더해서 쭉 올라가는 직선 형태의 값이 되겠죠. 이게 이차함수 이런 게 아니라 직선 형태를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공차가 1짜리거든요. 왼쪽에 잠깐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세 번째 항이 여기 있고 네 번째 항이 여기 있고 다섯 번째 항이 여기 있고 이런 개념이거든. 그런데 여기 사이에서는 사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거 사이에는 항의 번호가 없잖아.
하지만 얘가 뭐야? 일정하게 늘어나니까 여기 사이의 번호들도 가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표현은 안 되지만. 시영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래서 5.5번째 항이라는 건 없지만 A 5.5항이 8이다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데? 5.5를 마치 가운데로 생각한다면 봐봐. 여기가 5.5번째 항이라고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5.5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같은 간격으로 가는 녀석들을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네 번째 항이 있어. 간격이 얼마 차이나? 1.5 차이 나지. 여기는 그러면 1.5 더하면 7이지. 그러면 이 녀석을 이용해서 무슨 표현을 또 할 수 있냐면 네 번째 항 더하기 일곱 번째 항이 얼마겠니? 4와 7의 가운데가 5.5잖아. 오, 그게 2배 16이라는 값을 또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A 5.5를 중점으로 보고 계산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더해서 나누기 2가 8이니까. 오케이? 이렇게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등비로 가볼게요. 얘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오른쪽에 등비. 세팅 해볼게요. 아이고, 세 번째 항이 2. 다섯 번째 항이 8. 그렇다면 세 번째와 다섯 번째 가운데가 누구야? 아까랑 똑같죠? 3과 5를 더해서 나누기를 하면 네 번째 항. 그러면 등비 중항식에 따라 네 번째 항의 제곱은 얼마? 8이 16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여기서 공비는 R이 지금 얼마겠니?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공비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공비가 양수면 모든 항이 이제 양수로 튀어나오겠지? 그러면 A 네 번째 항의 제곱이 16이면 네 번째 항은 얼마? 4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등비 중항입니다. 한 번 더. 세 번째 항이 2고 이번에는 일곱 번째 항이 32라고 됐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세 번째와 일곱 번째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다섯 번째 항이 있지, 그지? 더해서 나누기를 하니까 다섯 번째 항이야.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은 얼마다? 양쪽 곱한 거 64야. 그럼 A5는 얼마다? 8이다. 루트 씌우면 양의 제곱근 가져오면 8이다. 위에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즉, 항의 번호의 가운데를 찾을 때는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2로 나눠 떨어졌을 때가 딱 좋잖아, 그지? 그런데 조금 전처럼 A 색깔 바꿀게요. 세 번째 항은 2로 줬는데 여덟 번째 항을 64로 이렇게 줬어요. 띠링. 그러면 여기서도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가운데는 사실 5.5항이라서 없는 항이야. 하지만 우리는 A 5.5항을 뭐라고 표현하고 2 곱하기 64, 128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제곱이. 이해되죠? 등비 중항 5.5항의 제곱이 128이 돼. 양쪽 곱한 거. 라고 본다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 요 녀석 5.5라는 값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같이 떨어져 있는 1.5 떨어뜨려 볼까요? 네 번째 항과 누구? 일곱 번째 항을 곱해도 등비 중항의 제곱 128과 같다. 이렇게 세팅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같은 개념이지만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240페이지로 갑니다. 필수예제 16번. 요거는 질문으로 다 해결해 버리겠습니다. 시영아, 가보자.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 네 번째 항이 16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시작해 볼까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식을 한번 써봅시다. A에는 곱하기 뭐예? 16, 4, 4, 너? 3.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외우고 있던 식이 뭐였죠? 첫째 항 곱하기
뭐에? 공 공비에. 야, 등비수열 얘기하는데 공비 얘기를 안 하면 섭하지. 근데 여기 공비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공비 뭘로 둘까? R의 몇 제곱? 그렇지. 이렇게 이제 계속 적용할 줄 알아야 돼. 그럼 R만 구하면 되는데 단서가 뭐가 있어? 사항이라는 게 있잖아. n에다가 얼마 넣으면? 4를 넣으면. 그러면 4분의 1에 R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게 얼마다? 16이다. 그럼 요 관계식에서 R 세제곱은 64. 세제곱은 R 부호 그대로 따라가겠죠? R 얼마예요? 4. 공비가 4였구나. 그래서 일반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4를 밀어 넣으면 4분의 1에 4의 n-1제곱. 조금 더 정리하자면 뒤에 4의 n-1 그대로 둬도 되는데 4의 마이너스 1제곱이 뭐야? 4분의 1이지. 그럼 앞에 있는 4분의 1 곱해서 16분의 1 곱하기 4의 n제곱이라고 표현해도 괜찮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야?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쓴 거야. 괜찮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 항이 4분의 1. 요건 적어봐. 첫 번째 항이 4분의 1.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16. 등비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비 찾을 때 조금 전에 일반항 쓰지 말고요. 몇 칸 차이가 나냐? 항의 차이를 보면 되죠. 몇 칸? 그럼 공비 몇 번? 어떻게 한다? 더한다? 곱한다? 곱한다. R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등차 수열을 개념을 그대로 좀 비슷하게 가져오자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뒤의 항을 앞의 항으로 나누면 되죠. 왜? 등차할 때는 뭐 예를 들어 3D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었으니까 얘는 나누면 되겠죠. 얼마야 이거?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공비 3번 곱한 게 64를 곱한 거랑 같아. 그래서 공비는 4. 이렇게 찾아주면 조금 더 낫겠네요. 알겠지? 너무 공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6, 네 번째 항이 4,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2, 이고 밑줄 칠게요. 이제 공비는요, 어떤 뭐 아까 등비중항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등비중항 관계식을 도출했을 때 가운데 거 제곱이 양쪽 곱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예시로 들어줄 때 제곱을 풀어내려면 제곱근을 풀어야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어. 그 말은 뭐냐면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치? 우리가 공차 구할 때는 D가 하나로 딱 정해졌는데 공비는 일정한 수를 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한 얘기가 이거예요. 2, 그 다음 뭔지 모르는데 8 이렇게 됐어. 가운데는 뭐겠니? 생각해 보는 거야. 아니야. 등비수열이야. 그럼 세 숫자가 등비수열이다. 여기를 A라고 한다면 관계식이 어떻게 돼요? 가운데 거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A는 얼마가 돼? 두 개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4면 공비가 얼마인 거예요? 2인 거지. 곱하기 2.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4면 공비가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2인 거지. 이렇게 공비가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부호가 같으면 얘가 사실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비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등비수열은 그렇더라. 알겠죠? 이거 좀 조심하시고 다시 돌아갈게요. 그런데 여기는 공비가 음수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보통 이제 공비가 미지수 세팅이 없으니까 R로 두면 되겠죠? 괜찮지?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식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에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아까 두 번째 방법을 다시 써볼게요. 제2항이 마이너스 6. 우리 적어봐. 제2항이 마이너스 6. 적어봐 하는데 안 적니? 제4항 A4가 마이너스 3분의 2. 선생님 뭐 할 것 같아요? 또 항의 차이 숫자 나누기 이렇게 하겠죠. 몇 칸? 두 칸. 공비 몇 번? 곱한다. 이렇게 R 제곱이 될 거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지. 그래서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숫자를 마이너스 6으로 나눠야겠네요. 일단 보이니까 플러스. 어우, 마음이 편해졌어. 그리고 6이라는 건 뭘로 봐야 돼요? 1분의 6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번분수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얼마입니까? 9분의 1.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네. 따라서 결론은 공비 2번 곱한 게 9분의 1을 곱한 거야 라고 할 수 있겠고, 공비 r은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 즉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문제에서 가정해 주기로 공비가 뭐다? 음수다 라고 했어요.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7번째 항을 구하래요. 일반항 구하고 한번 가볼까? 그러면 일반항은 첫 번째 항 A1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공비의 n-1제곱, 요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단서들이 2항이 마이너스 6이 있으니까 2 집어넣어보죠. 그러면 첫 번째 항 곱하기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1제곱. 그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6이야. 첫 번째 항 얼마예요? 18.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 그런데 요 문제의 답만 찾는다고 생각해봐. 어차피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일반항 구하라고 하지 않고 7번째 항 구하래요. 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첫 번째 항 구할 필요 없어. 왜? 두 번째 항도 있고 네 번째 항도 있는데 7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될까요? 이거 몇 칸 차이니까? 3칸 차이니까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돼? 3번 곱하면 되지. 굳이 첫째 항 찾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2로 되어 있고요. 아까 공비가 하나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몇 제곱? 세제곱으로 정리한다. 그럼 부호는? 양수 플러스 분모 3이 4번 곱해지니까 얼마? 81 분의 얼마? 2.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짠. 항 사이에 관계가 주어졌대요. 뭐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무슨 수열? 모든 항이 양수인, 요거 밑줄 칠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래요. 생각해보면 모든 항이 양수이려면 뭐 당연히 첫째 항은 양수겠죠? 공비는? 그렇지. 공비가 음수면 부호가 어떻게 되겠니? 플러스 나왔다가 마이너스 나왔다가 플러스 나왔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공비를 R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비는 양수여야 한다라는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잘 듣고 있지? 졸린 거 이해해.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냥 듣고 있기만 하면 좋겠어요. 이제 더 안 물어볼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단서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했더니 60.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했더니 240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 사실 배운 게 많이 없고 응용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뭐부터 적용해요? 공식부터 적용해보는 거지. 맞죠? 요거는 적지 마. 여기 있는 거니까. 자,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이니까 위에서 첫 번째 단서 A1 더하기 A2를 뭐라고 쓰면 돼요? A1 곱하기 R이라고 쓰면 되죠. 적지 마. 적지 마. 여기 있는 거라서 그래. 해서 얼마? 60이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고, 두 번째,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은 각각 3, 4 넣은 걸 가져오면 되죠. 맞지?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이니까 n에다가 3 넣고 n에다가 4 넣고 가져오면 되잖아, 민혁아. 3 넣으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제곱, 4 넣으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세제곱. 이게 얼마다? 24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을 하는 거야. 그럼 식을 변형을 조금 하면 되겠죠. 요거 변형해 볼게요. 공통인수 A1을 묶어내면 1 더하기 R 공비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요 1이랑 R 제곱을 묶어내면 1 더하기 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전제로 주기에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어. 왜? 나눗셈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나누겠지. 민영아, 좌변끼리 나누면 날라가고 뭐만 남아요? R 제곱분의 1이 남겠죠. 우변 나누면 4분의 1이 되겠죠. 공비 R 제곱이 4니까 R은 얼마여야 해? 예? 2여야 하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공비가 양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요렇게 해서 찾으면 됩니다. 괜찮죠?
이건 뭐다? 첫 번째 우리 공식 이용했다. 그러면 쌤이랑 할 거는 이제 요거 말고요. 위로 여기로 돌아올게요. 잘 봐봐. A1과 A2 관계만 보지 말고 두 식을 한꺼번에 보자고. A1에서 A3로 가려면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 몇 번 곱해요? 두 번 곱해요. 맞죠? A2에서 A4로 가려면 공비 몇 번 곱해요? 역시 두 번 곱해요. 결론은 무슨 뜻이냐? A3 더하기 A4는 앞에 있는 단서에다가 뭘 한 거다? 공비를 두 번 곱한 숫자다. 식으로도 볼까요? 적어봐. A3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 두 번 곱한 거. 아까 적었던 거잖아, 그치? 에? A4는 두 번째 항에서 공비 두 번 곱한 거. 이해되니?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두 칸 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R제곱 묶어내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에 뭘 한 거? R제곱을 곱한 거. 쌤이 했던 얘기잖아. 공비 두 번 곱한 거구나. 이해되니? 따라서 여기서 바로 뭘 할 수 있어요? R제곱한 게 60에다가 R제곱을 곱한 게 240이니까 240 나누기 60 하면 4다. 이렇게 바로 올 수 있겠죠. 오케이. 괜찮지? 그래서 공비 R은 2다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야 되니까 일곱 번째 항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조금 귀찮아도 하긴 해야겠지, 그지? 일곱 번째 항 구하러 가봅시다. 자, 공비 R은 얼마였니? 4라고, 4가 아니지. 제곱이 4니까 양수 2라고 줬어요. 그러면 일반 항은 어떻게 돼? 첫 번째 항 곱하기 2의 n-1 제곱이야. 로부터 위에 주어진 관계식을 활용해서 첫째 항 구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관계식에 따라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 2A1 첫 번째 항이 2배 요게 3A1이 될 거고 문제에서 이게 6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 얼마? 20이다. 그래서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 구했다. 20 밀어넣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일곱 번째 항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일곱 번째 항 7을 넣으면 20 곱하기 2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지? 넘어갈게요. 자, 아래쪽 19번 등비 수열 2, 4, 8 요것만 보고 일반항 한번 체크해 볼까요? 민혁이 한번 해볼까? A에는 곱하기 R이 얼마지? 의? 그렇지.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2의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지수 법칙 쓰면 지수끼리 더해서 n 남으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맞는지 봐봐. 1 넣으면 2 넣으면 제곱 4, 3 넣으면 8 맞네요. 잘 구했네요. 근데 뭐래?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은 어떻게 하면 돼? 부등식 풀면 되지. 그래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이거를 부등식으로 그대로 n이 얼마 이상이 얼마 초과야 이렇게 풀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거듭제곱으로 자연수 올려놓을 건데 500을 넘는 순간을 찾아오면 되죠. 그럼 2의 거듭제곱은 우리 어디까지 외우고 있니? 10제곱은 외우고 있죠? 10제곱이 1024인 건 알지? 이미 넘었네? 그럼 줄여가는 거야. 9제곱은 1024의 절반을 하면 되니까 512. 500보다 아직 크죠? 하나 더 줄인다는 건 뭐예요? 2로 또 나누는 거야. 256이죠. 256은 500을 넘어가니? 안 돼요. 와, 2의 거듭제곱을 올라갔던 거 거꾸로 오는 거 이거 다 등비수열이었네 사실. 자, 그래서 n이 얼마부터니? 8은 2의 8제곱은 256이었으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9부터겠지. 이해되니?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n의 범위는 9부터니까 9 이상인데 뭐래요? 커지는 항은 제 몇 항인가요? 처음으로라는 요 말 때문에 n이 가지는 가장 작은 값을 구해와야 돼요. 얼마? 9, 9번째 항부터다. 쉽죠, 그죠? 요거도 결국은 뭐? 등비수열의 n번째 항, 일반항을 구해오는 게 잘 되어야겠다. 넘어갈게요. 그래, 노력해. 자, 20번.
두 수 사이에 끼워 넣는 거는 등차 수열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의 개수를 잘 세셔야 됩니다. 볼게요. 2와 20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전체 몇 개가 됐니? 12. 그렇지. 이거 12개 항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그 A1번부터 A10을 넣어서 12개를 만든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BN이라는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지? 그러면 2라는 값은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A1은 등비 수열의 두 번째 항이 되겠죠. 그럼 쭈루루루 가면 A10은 등비 수열의 11번째 항이 될 거고 20이 등비 수열의 12번째 항이 되겠죠. 뭐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숫자 아는 거는 요거랑 요거밖에 없잖아. 민혁아, 몇 칸 차이니? 11칸이죠. 여기 12번이고 1번이니까 11칸 차이가 비율이 얼마야?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BN 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한다 그러면 11칸 차이면 공비를 11번 곱한 거거든. 그게 맨 뒤에 20 나누기 맨 앞에 2, 10 요런 관계에 있다. 괜찮나요? 괜찮니? 이거 이해돼? 와 다? 별로?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복습 다시 할게요. 등비 수열에서 A 쓰고 있으니까 등비 수열에서 B1, B2, B3, B4 이게 등비 수열이야. 요거 한 칸 한 칸 건너갈 때마다 공비를 하나씩 곱하는 거지. 그럼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몇 칸 건너갔니? 그럼 공비가 몇 번 곱해지겠니? 라는 의미잖아. 3번. 그래서 곱하기 R 세제곱. 요 계산을 했던 거야. 그래서 항의 번호를 따져보니까 여기는 1번, 여기는 줄일게요. 여기는 1번, 여기는 12번이야. 몇 칸 차이? 11칸 차이. 그러면 공비가 11번 곱해졌다가 되겠죠. 등비 수열이니까. 그리고 숫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등비 수열이니까 나눠야겠지. 그래서 뒤에 거 나누기 앞에 거 했더니 얼마? 10이다. 그래서 공비를 R이라고 가정했을 때 R 11제곱이 10이다. 이런 관계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이에 껴있는 A1부터 A10은 뭔지 모르잖아, 숫자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돌아가 볼게요. 이 등비 수열에서 첫 번째 항 곱하기, 첫 번째 항이 아니죠. A1 곱하기 A10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적어볼게. A1이라는 거는 우리가 등비 수열의 첫 번째 항에서 그 바로 다음에 있는 거잖아. 공비 몇 번 곱하면 돼? 그렇지. A1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런데 이거 전체가 등비 수열이었고 우리가 공비를 R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요만큼 공비 한 번 곱하면 되거든. 이거 이해되죠? 그래서 다시 A1이라는 거는 첫 번째가 B1 이거는 우리가 쓴 거니까 뭐 지우고 앞에 뭐 있었어요? 2라는 게 있었어, 그지? 2에서 공비 한 번 곱한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10번째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10번째를 찾으러 가볼 건데 짜잔! 10번째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A9 사실 의미 없지. 이거 못 써먹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겠네. 등비 수열에서 앞으로 가면 공비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겠죠, 그죠? 이해되니? 나눠야겠지. 그러니까 20 나누기 공비 R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래. A1 곱하기 A10 하래. 얼마겠니? 20. 곱하면 R과 분모 R이 약분되고 얼마? 20. 아닌가? 그 40이요, 40. 그래, 2 곱하기 22가 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풀이랑 다릅니다. 적어 놔야겠죠? 요런 풀이가 가능하다고요. 쌤 그러면 아까 R의 11제곱이 10이다는 어떻게 이용할 건데요? 등비수열 활용해야겠죠, 그죠? 생각해봐. 요 밑에다가 적을게요. 일단 요거 적고
등비 수열로 다시 가볼게요. 첫 번째 항은 우리 bn 수열을 등비 수열로 봤을 때 첫 번째 항에서 공비 한 번 곱한 거거든. 그러면 A10이라는 거는 bn 수열로 따지면 B11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요게 등비 수열 11번째 항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반항 쓰자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을 써야겠죠. 몇 제곱? 11의 마이너스 1이니까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과 A10 항을 곱하면 4 곱하기 R의 몇 제곱? 11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R의 11제곱이 얼마였어? 10이었으니까 4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0번의 풀이는 요거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등비 수열에서 항의 번호가 넘어가면 공비가 곱해질 거고 항의 번호가 앞으로 가면 공비로 나눈다. 요 관계로 해결해도 너무 좋겠다. 그치? 민혁아 맞니?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세수 세팅 됐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가운데 거 제곱이 양쪽 뭐 한 거? 곱한 거. 이게 등비 수열이니까. 이게 뭐야? 등비 중항 얘기였습니다.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 푸는 게 되겠죠? 이건 안 할게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뭐 계산 과정이니까 넘어갈게요. 짠, 22번 가볼게요. A, B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관계식 바로 갑시다. 뭡니까? 등비 중앙이니까 가운데 거 뭐? 제곱이 양쪽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지막 줄 보면 끝에 보면 A도 B도 둘 다 양수니까 어머 뭐 깔끔하네요. 그죠? 되겠고 그 다음 세 숫자가 이대로 등차를 이룬대.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등차 중항 관계식 가운데 거 몇 배? 아니 등차니까 2배가 양쪽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오 그러면 2b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a 플러스 3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a 플러스 30 집어넣고 뭘 찾으면 돼? a 찾으면 돼. 그러면 됐죠. a 찾으면 양수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a 찾았어. b는 a 제곱에서 나누기 2를 하면 찾을 수 있겠죠. 어렵니? 넘어갈게요. 별로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다음 23번 볼게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 세팅이 되어야겠네요. 맞죠? 어떻게 세팅해 볼래? 아래쪽에는 AR 제곱을 했잖아. 우리 저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이건 니네들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세팅하자고요? 그렇지. 가운데 걸 A라고 두고 앞에 거는 공비를 나눈 거, 뒤에 거는 공비 곱한 거 이렇게 세 개를 세팅하자고. 그럼 문제로 돌아갈게요. 이 세 실수의 합이 2분의 3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이래. 곱이 중요하죠. 써볼게요. 합 R분의 A 더하기 A 더하기 AR 요게 2분의 3이다. 곱이 대박이지. 곱하면 얼마야? 그건 나도 알지. 여기서 식에서 우리가 세팅한 미치수 곱하면 그렇지. R이 약분되고 A 세제곱이 될 거고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A 바로 찾을 수 있죠. 얼마? 짜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때? 요럴 때 세팅하면 좋다고요. 자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어디다가? 바로 위에 우리 합 관계식 여기다가 그대로 밀어 넣을게요. 그러면 R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그게 2분의 3이야. 와 그러면 분모에 R이 있으니까 R은 0은 아니겠죠?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해? 그 전에 나 분모가 더 부담스러운데 R도 곱하고 2도 곱하고 2R 곱하면 되겠죠? 2R 그대로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2R 제곱은 3R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이항하면 되잖아. 그럼 우변으로 다 이항할게요. 내림차순으로 2R 제곱 더하기 5R 더하기 2는 0, 2, 1, 1, 2 뿔뿔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럼 공비가 두 개네요. 그죠? R이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R이 마이너스 2.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이거를 구분해주는 또 다른 단서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공비의 절대값이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게 있던지. 근데 그런 단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은 이거 두 케이스를 전부 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 풀이 그냥 볼게요. 공비 구했잖아. 별다른 단서가 없기 때문에 R이 마이너스 2일 때 세팅된 거 아까 여기다가 밀어 넣는 겁니다. 밀어 넣어 볼게요.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요거를 다시
마이너스 r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요거였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다 쓸게요.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세 숫자가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절반씩 줄여가는데 부호가 반대로 돌아가는. 그러면 그때 나오는 세 숫자는 2 마이너스 1 2분의 1인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공비가 아까 얼마였니? 마이너스 2면 첫 번째가 뭐가 돼요? 2분의 1, 두 번째가 마이너스 1 그대로고 세 번째가 2 이렇게 되죠. 숫자 구성은 어때? 같지? 근데 뭐가 달라? 순서가 달라져.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묻겠니? 이거 구성된 숫자를 묻겠죠, 사실. 이해되니? 그럼 답은 하나로 정해지겠네. 누구? 2분의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괜찮죠? 공비는 다르지만 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는 동일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도형에다가 적용 한번 해봅시다. 자, 필수예제 24번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 여기 적어 놓을게요. 쌤은 이거 중학교 때부터 사실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 있어요. 이것의 넓이 구하는 식은 외워두면 너무 좋겠습니다. 뭡니까? R의 제곱 R 같은 소리가 그냥 R이 뭐야? A 제곱 곱하기 사인 60 아닌가? 좋았어. 2분의 1이 빠졌죠. 그래서 정리해볼게. 여기가 사인 우리 그 삼각함수 배우고 왔으니까 사실 삼각함수 활용 단원 뒷부분으로 가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 한 번 더 등장해요. 우리 중학교 삼각비 활용해서 배웠던 거.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각. 여기는 60도이면서 우리 라디안 배웠죠? 3분의 파이 라디안이란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 양변 사인 이쁘게 라디안으로 표현해 볼게요.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 얼마입니까? 2분의 3. 좋아요. 그럼 정리하면 얼마야? a제곱이고 숫자는 4분의 루트 3. 그렇지. 그래서 기억하는 건 4분의 루트 3 a제곱인데 a는 뭐야 여기서? 한 변의 길이야. 그것의 제곱이야. 꼭 기억하세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딱 주어졌다.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제곱으로 기억하면 이런 과정 필요 없이 뭐 높이 구하는 과정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잖아. 알겠죠? 자, 문제로 가볼게요. 이게 겁나게 긴데 나중에 요거보다 더 복잡하게 이제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해석은 해야지. 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대요. 여기가 2란 말이야. 짠. 요거 넓이 얼마겠니? 구해보자. 뭐 분해? 2분의 1. 에헤이. 공식 바로 적용해보자. 아헤이. 뭐 분해? 그새 까먹었니? 4분의 4분의 4 에헤이. 4루트 3 에헤이. 루트 3.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죠? 뭐야, 내 의도를 몰랐어? 이 도형 넓이 구해보자는 얘기였어. 그래서 넓이가 루트 3인 녀석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4등분 했대요. 그러니까 중점을 연결해서 여기 보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같은 중점을 연결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중점 연결해서 그러면 삼각형이 딱 정삼각형, 작은 정삼각형 4개로 나눠지죠. 이게 4등분 된 거야. 오케이? 중에 하나를 뺐어요. 흰색 부분을 뺐다는 얘기죠. 이걸 S1이라고 하죠. 이걸 S1이야. 그럼 얘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니? 처음에 있던 넓이가 루트 3이었잖아요. 루트 3에 뭐라고 표현하면 돼? 4분의 3 비율. 맞죠? 4등분해서 3개 가져갈 거야. 이런 얘기잖아. 민혁아 이해되니? 요 작업을 그 다음 단계도 했대요. 무슨 얘기냐? 색깔 칠해져 있는 여기 S1이라고 표현되는 단계에서 색깔 칠해진 하나를 봤더니 그것도 중점 연결해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를 뺐대. 몇 분이면? 4분의 3이지. 에? 그럼 쌤이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해 볼게요. 요 놈은 요렇게 가는데 4분의 3 한 거잖아. 그치?
요 놈도 요렇게 가는데 4분의 3 한 거고 요 놈도 요렇게 가는데 4분의 3 한 거야. 그러면 S2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4분의 3 제곱. 좋아. 그거를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요건 적어놔봐. 밑에 풀이 없는 거니까. 위쪽에 있는 삼각형을 T1, 밑에 있는 걸 T2, 오른쪽에 있는 걸 T3, 삼각형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S1이라는 건 T1 더하기 T2 더하기 T3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S2로 넘어와서 요 놈은 뭐야? T1의 4분의 3이지. 요 놈은 T2의 4분의 3이지. 요 놈은 T3의 4분의 3이야.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T1의 4분의 3, T2의 4분의 3, T3의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공통인수를 모두 묶어내면 여기가 뭐가 돼요? T1, T2, T3를 더한 건데 이게 누구야? S1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S1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거야. 아, 이런 과정이구나. 즉, 앞에 있는 도형의 얼마만큼? 4분의 3만큼만 남기는 거야, 계속. 이해되니? 괜찮니? 그럼 돌아가 보면 문제가 원하는 게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S10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첫 번째 항은 누구야? 루트 3이야? S1이야? S1이지. 요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이건 무슨 수열이겠니? 등 비수열이지. 공비가 얼마인? 3인. 이해되니? 자, 그래서 돌아가서 우리가 SN이라는 일반항을 쓴다 그러면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뭐다? n-1 제곱이다. 등비수열이었네요. 그렇죠? 그 정도야? S1 얼마예요 아까? 여기 있네요. 4분의 3 루트 3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4분의 3 루트 3을 밀어 넣고 그러면 루트 3 하나 남겨놓고 뒤에 거 곱하면 정확히 4분의 3이 몇 개? n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야? S10 구하래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몇 제곱? 10제곱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팁으로 알아두면 좋은데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잖아 사실. 그럼 이거는 전부 등비수열과 관련된 도형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뭘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 공비 찾는 게 중요하겠지. 물론 첫 번째 항은 맨 앞에 있는 거 찾으면 되니까 그건 별로 안 헷갈릴 거예요. 여기가 질문 있나요? 오늘 수업 끝!